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의 교회 친교홀에서 8살 소녀의 단순한 질문이 붐비는 타운홀을 침묵으로 만들었고, J.D. 반스가 믿음, 상실, 구원에 대한 깊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했다. 이어진 일은 모두를 눈물짓게 했다. 평소 주일 만찬과 성경 공부로 사용되던 공간은 그날 저녁 특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접이의자가 광택나는 바닥을 긁는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방 앞쪽에 J.D. 반스가 서 있었고, 그의 독특한 존재감이 소박한 홀을 채웠다. 그의 주황빛 피부와 특유의 손짓은 모두에게 익숙했지만, 그날 밤 그는 평소와 달리 차분해 보였다. 아마도 행사의 무게를 감지한 듯했다. 관객은 가족, 은퇴자, 그리고 그의 말을 궁금해하는 지역 주민들로 섞여 있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작아서가 아니라 조용한 강렬함 때문이었다. 8살 릴리는 주일 예배에 입던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낡은 가죽 성경을 가슴에 꼭 쥐고 있었다. 이는 돌아가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보물로 페이지가 닳고 금빛 글자가 발에 있었다. 릴리의 어머니는 도착 전에 속삭였다. 그에게 물어볼 수 있어. 하지만 용기가 필요하고 진심이어야 해. 릴리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질문을 연습하며 쉬는 시간에 노트에 적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중얼거렸다. 이는 어린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무게를 더한 것이었다. 저녁이 진행되며 J.D.는 정책, 업적, 미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군중은 가끔 박수를 치거나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평소 집회에 비하면 열기는 미지근했다. 릴리는 기다렸다. 그녀의 작은 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가장자리를 더 세게 쥐었다. 마침내 질문 시간이 열렸고 성인들이 지역 문제, 국가 정책, 심지어 그의 상징적인 빨간 넥타이에 대한 칭찬을 묻기 위해 줄을 섰다. 릴리는 망설이며 의자에 더 웅크렸지만 어머니가 살짝 밀자 그 순간임을 알았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일어섰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방 전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줄은 끝없이 길어 보였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방위 소음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챘다. 커다란 성경을 가슴에 꼭 쥔 작은 소녀를. 속삭임이 군중 사이로 퍼졌다. 릴리의 차례가 되자 J.D.가 그녀를 내려다봤고 그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무슨 질문이니,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온화했다. 릴리는 성경을 너무 세게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하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몇 달간 마음속에 메아리치던 질문을 떨리지만 꺾이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반스 아저씨, 신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방은 즉시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소녀와 J.D. 사이를 오갔다. 질문의 무게가 모두를 누르는 듯했다. 말을 빠르게 쏟아내기로 유명한 J.D.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그리고 그녀 손에 든 성경을 보며 그의 태도가 변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거워졌고 모두를 자리 끝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침묵은 거의 귀를 멍하게 했다. 빠른 반응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이 멈춤은 이례적이었다. 그는 릴리를 오랫동안 바라봤고 평소의 허세는 부드럽고 거의 취약한 무언가로 대체됐다. 그녀가 쥔 성경이 다시 그의 눈에 들어왔고 입술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릴리의 질문은 도전하거나 자극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이해하려는 깊은 갈망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그 진정함은 정치 토론이나 외친 구호보다 더 큰 소리를 냈다. 군중은 조용했고 의자 삐걱거림이나 억눌린 기침 소리마저 사라진 듯 공기가 숨을 멈췄다. J.D.는 마침내 손을 살짝 들어 자신을 진정시키며 연단에 기댔다. 그건 큰 질문이야. 그는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항상 답을 알았던 질문은 아니었지. 그 인정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알려진 J.D.가 군중 앞에서 불확실성을 시인한 것이다. 그는 릴리를 다시 보며 표정이 거의 아버지처럼 변했다. 내 나이쯤 됐을 때 그는 계속했다. 나도 신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 부모님이 매주 일요일 교회에 데려가셨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보며 신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궁금했던 기억이 나. 그는 다시 멈췄고 이번엔 관객의 반응을 살피듯 밖을 쳐다봤다. 그의 손은 연단 가장자리에 놓여 손가락이 나무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버지가 말하곤 했지. 그는 이어갔다. 믿음은 사다리 같다고.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가끔 넘어질까 무섭지만 위에 도달할 가치가 있는 게 있기에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냥 날 조용히 하려는 말인 줄 알았지.
관객 사이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퍼지며 긴장이 살짝 풀렸다. 하지만 릴리는 웃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를 고정하며 진짜 답을 기다렸다. JD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했다. 하지만 나이 들며 삶이 많은 도전을 던졌어. 상실, 실패, 계속 갈 수 있을지 확신 없는 순간들을 겪었지. 그때마다 신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끼지 못했어. 때론 그에게 화가 났고 때론 그가 나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했지. 방은 매료된 채였다. 평소에 세련된 수사나 연습된 대사가 아니었다. 이는 날 것에 진짜였다. 하지만 이건 말해줄게. JD는 목소리를 살짝 굳히며 말했다. 최악의 순간,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조차 믿음은 항상 답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도 목적이 있고 더 큰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거지. 그는 릴리를 다시 쳐다봤다. 그녀의 성경을 쥔 손이 살짝 풀어졌고 형광등 아래 넓은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나에게 신은,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 목적이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끝난 게 아니라는 제성자야. 사다리가 부서질 것 같아도 계속 올라가라고 말하는 존재지. 그의 말이 완전히 가라앉기도 전에 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군중은 부드럽게 웅성거리며 특별한 일이 펼쳐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릴리의 눈물은 처음엔 조용히 흘렀다.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가며 할머니의 성경을 가슴에도 꼭 쥐었다. 하지만 JD의 말이 공중에 머물자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군중이 알아챘고 속삭임이 커졌지만 아무도 그 순간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다. 릴리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위로의 손을 등에 얹었다. 괜찮아, 아가.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릴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다. JD가 그녀가 필요로 했는지 몰랐던 말을 했고 그렇게 그녀가 오랫동안 지켜온 어린 마음의 일부를 건드렸다. JD는 그녀의 반응을 알아챘고 연단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차분했다. 이름이 뭐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릴리예요. 그녀는 속삭임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더듬었다. 아름다운 이름이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다시피 릴리, 가끔 가장 단순한 질문이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거야. 그리고 때론 그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상기시켜주지. 릴리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떠나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신은 내가 듣지 못해도 항상 듣고 계신다고. JD의 표정은 말하지 않은 감정, 감탄과 이해의 혼합으로 흔들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군중에게 다시 주의를 돌렸다. 이 어린 소녀가 방금 어른들도 묻기 두려워하는 질문을 했어요. 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내면으로 들여다보게 하고 두려움, 위심, 결점을 마주하게 하니까요. 방은 완전히 고요했고 그의 말의 무게가 모두를 눌렀다. 잠시 동안 릴리는 성경을 든 작은 소녀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의 용기가 저녁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다. 일상적인 타운홀에서 믿음과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로 변모했다. JD는 목소리를 안정적이지만 부드럽게 이어갔다. 우리는 늘 자신 밖에서 답을 찾으려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권력, 성공, 돈이 빈틈을 채워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답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지 묻게 하는 거죠. 그는 멈췄고 시선이 릴리로 돌아갔다. 그걸 상기시켜줘서 고마워. 릴리, 너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어른보다 현명해. 군중은 부드러운 박수를 터뜨렸지만 릴리는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눈물이 멈췄고 조용한 자부심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드레스 소매로 뺨을 닫고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을 보며 미소 짓는 어머니를 올려다봤다. 박수가 잦아들자 JD의 어조가 다시 변하며 대화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방은 더 조용해졌고 공기 자체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연단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며 군중을 후른 뒤 다시 릴리에게 시선을 멈췄다. 그의 표정에는 정치나 공적 삶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무게감이 있었다. 내가 젊었을 때 JD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 야망, 계획, 성공하려는 추진력이 있었지. 하지만 내 삶에서 단 한순간이 내가 얼마나 통제력이 없는지 깨닫게 했어. 그는 말을 멈추고 그 말이 스며들게 했다. 군중은 호기심이 넘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JD가 개인적인 삶의 창을 여는 일은 드물었고
이제 그럴 것 같았다. 내 형 프레드. 그는 이어갔다. 내가 아는 가장 친절하고 진실한 사람 중 하나였어. 그에게는 내가 그땐 이해 못한 선함이 있었지. 하지만 프레드는 어려움을 겪었어. 그의 악마가 있었고 가족과 내가 아무리 도우려 해도 충분하지 않았어. JD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고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난 화가 났어. 그에게, 나 자신에게, 신에게 왜 그렇게 좋은 사람,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빨리 떠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릴리의 시선은 그를 고정했고 그녀의 어린 얼굴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현명해 보였다. 방 안다른 이들도 공감과 흥미가 섞인 표정으로 매료되었다. 그 후 오랫동안 JD는 계속했다. 신에게서 등을 돌렸어. 신이 진짜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 왜 프레드를 데려가고 나를 남겨뒀는지 생각했지.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연단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그런데 무언가가 변했어. 꿈인지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밤 프레드의 얼굴이 떠올랐어. 그가 예전처럼 크고 멍청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 그리고 화내지 마, JD. 할 일이 있어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군중은 침묵했고 그의 말의 무게가 물리적인 존재처럼 그들을 눌렀다. 밖을 지나가는 차 소리마저 사라진 듯 JD의 목소리와 모두의 심장 박동만 남았다. 그때 깨달았어. 그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말했다. 믿음은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다고 믿는 거지. 보이지 않아도. 어쩌면 프레드의 목적은 나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였을지도. 그는 릴리에게로 돌아가 표정을 부드럽게 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신이 어떤 의미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게. 그는 내가 힘들어도 계속 가게 하는 이유야. 우리 자신만을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님을 상기시키고 가장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는 존재지. 릴리의 눈이 다시 반짝였지만 이번엔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금 더 꼿꼿이 서서 할머니의 성경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하지만 방이 그의 이야기의 무게에 가라앉으려 할 때 관객 중 누군가 손을 들어 침묵을 깼다. 홀 뒤쪽에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거친 얼굴은 힘든 세월의 주름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길에서 스쳐 지나칠 법한 사람. 기계공이나 아버지, 삶이 허락할 때 가끔 교회에 가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고요를 갈랐다. 반스 아저씨. 그는 신중하고 명료하게 말했다. 나는 몇 년간 내 믿음을 알아내려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위심, 희망에 대해 말하는 걸 들으니 우리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게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은 JD를 당황하게 한 듯했지만 그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연단에 살짝 기댔고 그 남자의 시선을 마주했다. 알다시피 그는 시작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강하지 않음을 인정하기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믿음은 쉽지 않아. 복잡하고 때론 공허에 대고 소리치는 느낌이 들지. 하지만 그게 진실이야. 그게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야. 완벽함이 아니라 모든 답이 없어도 노력하는 거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다시 앉았다. 동의의 웅성이 군중 사이로 퍼졌다. 하지만 릴리의 목소리가 다음으로 침묵을 깼다. 할머니가 믿음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작은 체구에도 분명하고 안정된 말투로 말했다. 바로 자라는 걸 보지 못해도 잘할 거라고 믿어야 한다고. JD는 진심 어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평소 방어적인 태도가 변한 듯했다. 내 할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나 봐. 그가 말했다. 맞아. 믿음은 씨앗이야. 예상대로 싹 트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게 없거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라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야. 대화는 방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은 듯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눈빛을 나누며 옆 사람과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구조화된 타운홀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삶의 도전, 위심, 은혜의 순간에 대한 공유된 성찰이었다. 은발을 단정히 묶은 나이든 여성이 다음으로 손을 들었다. 작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후로 신에게 화가 났어요. 믿음을 완전히 잃은 기분이에요. 다시 찾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JD는 무대 가장자리로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지만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믿음은 영원히 잃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가장 조용한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할 때 다시 찾아오죠. 여성은 눈에 눈물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다른 이들도 감동받은 듯했다.
몇몇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성찰에 잠겼다. JD의 말이 방 안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으며 그 저녁이 더 이상 질문과 답변에 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연결에 관한 것이었고 이어질 일은 그 유대를 더 깊게 할 것이었다. 방은 이제 소음이 아닌 공유된 취약성의 뚜렷한 에너지로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일상적인 정치 강연을 기대하며 온 사람들은 깊이 개인적인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 릴리의 단순한 질문이 아무도 감히 열지 않았던 문을 연 듯했고 이제 아무도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JD는 몸을 곧게 펴며 방을 훑었다. 알다시피 그는 말했다. 내가 몇 년간 배운 게 있어. 믿음은 늘 거대한 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작은 순간에 있지. 누군가 손을 내밀거나 네가 아플 때에 귀 기울이거나 릴리처럼 용감한 질문을 던질 때야. 그 순간들이 중요한 걸 상기시켜줘. 관객은 그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며 침묵했다. 늘 강하고 흔들리지 않던 JD의 목소리가 이제 겸손함을 담아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릴리를 가리켰다. 이 어린 소녀가 오늘 밤 나에게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임을 상기시켰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퍼져나가. 릴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뺨은 아직도 조금 붉었고 어머니가 그녀를 끌어당겨 귀에 몰아 속삭이자 미소가 조금 더 커졌다. JD의 어조가 단호해졌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는 듯한 시대에 살고 있어. 정치, 위견, 차이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길을 가더라도 같은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오르고 있음을 이해하는 거야. 박수가 천천히 시작되어 점점 커졌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JD뿐 아니라 그 순간 자체. 릴리가 질문을 던진 용기. 방 안 모두에게서 끌어낸 답변을 위해서였다. 박수가 잦아들자 JD가 마지막으로 몸을 기울였다. 오늘 밤 이렇게 남기고 갈게요. 믿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이 불확실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니까. 그는 말을 멈추고 그 무게가 가라앉게 한 뒤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을 감동시킨 무언가를 찾았다면 그걸 붙잡고 키우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방은 다시 박수로 터졌지만 이번엔 포옹, 악수, 심지어 몇 방울의 눈물이 섞였다. 예의상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온 낯선 이들이 이제 미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머물렀다. 집단의 무게가 거치고 조용한 희망으로 대체된 듯했다. 릴리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서서 JD가 연단에서 물러나는 걸 지켜봤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살짝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다. 고마워, 릴리. 그는 낮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나이 2배인 사람들보다 용기가 많아. 절대 잃지 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반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안정적이었다. JD는 일어나 그녀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군중에게 손을 흔들고 나갔다. 방은 여전히 대화로 살아있었고 방금 펼쳐진 일로 사람들이 분명히 변했다. 릴리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고이며 미소 지었다. 자랑 이상으로 놀라셨을 거야, 아가. 홀이 천천히 비워지며 남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때론 가장 용감한 질문이 가장 예상치 못한 답으로 이끌고 그 답 속에서 우리가 잃은 줄 몰랐던 우리의 조각을 찾는다.